네, 오늘 출근길 주제는 사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 체계를 얘기할 때 공법, 사법, 사회법 세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원래 이 법 체계에는 공법과 사법 두 가지의 법 체계로 구성이 되어 온 것이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법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사법 질서라고 합니다. 사법. 그 사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 법률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과 헌법, 형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법 질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공법과 사법의 연역은 우리 고대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예전부터 공법 질서와 사법 질서는 만들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회법이란 건 무엇일까요? 사회법이란 것은 자본주의의 폐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제도입니다. 공법과 사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법 질서라고 한다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인위적으로 만든 법률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회는 공동체 사회죠. 공동체 사회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편의를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한 이후,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졌죠. 그래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본가의 밑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자본을 가지고 만든 상품을 돈을 주고 사먹는 그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결국은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의 대립으로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력이 강한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하는 법 질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법률 이론이라 하면 공법 이론과 사법 이론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개인 대 개인이 어떤 고용 관계를 맺는다,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라든지, 또는 상품을 구입을 할 때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사법 이론에 의거해야 되지만, 경제적 힘이 강한 자본가가, 기업가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할 경우에, 그 해고당한 직원들은 국가에서 이를 지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률 제도가 노동법제라는 것이죠. 노동법 제도.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법률 제도인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가장 최근에 새로 생긴 법률 제도입니다. 노동자들이 기업가로부터,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하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률 제도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나 사업자가 만든 상품을 자신들이 만든 상품이라고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을 한다거나, 또는 사업자들끼리 짜고서 가격이나 출고량을 남용했을 때 그것은 소비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법을
제정을 한다거나 또는 경제적 강자인 강한 대기업의 사업자로부터 중소규모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도록 그러한 법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대략 20세기 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런 분야의 공정 경쟁을 위한 법률 제도가 만들어졌죠. 이것을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경제법. 나중에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소비자법을 포함해서 경제법은 사업자 간의 경쟁법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소비자법,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비자법,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법과 더불어 이 경제법이라고 하는 분야는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강자의 갑질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률 제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사회법이라는 것은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여기에 최근에는 신체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연령상 연약한 지위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이를 특별히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동체 사회의 이념을 법률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법이라는 법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법의 3대 법률 영역 하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환경법도 경제력이 강한 사업가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제도라는 취지에서 이 환경법도 사회법의 내용으로 편입시켜서 법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법의 영역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또 환경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추후에도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법이라면 이것은 모두 사회법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법체계상의 법 이론은 공법이론과 사법이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 제도, 그러한 법률 영역이 탄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회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영역은 다 중요하지만 사회법의 영역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법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법률 영역은 무엇일까요? 이 시장에서 경제력이 강한 사업자로부터 경제력이 약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쟁 법질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국민은 다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법질서, 소비자법, 그것을 소비자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법률 제도입니까? 그래서 경제법이 가장 중요한 법률 제도가 아닐까. 또 노동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노동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고, 또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보장법을 전공한 분들은 사회보장법이야말로, 사회복지법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훌륭한 법률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이 환경법,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법이야말로 사회법의 가장 중요한 법률 영역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법의 모든 영역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법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